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저녁 9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쯤, 10시 조금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제가 잘 아는 고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축하한다고 그런 전화였어요. 그래, 나는 뭔가 이랬더만은, 어제 국가혁명배당금당 2차 공천 결과가 나왔는데, 제 이름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낮으로 하다 보면은,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그 카톡을 볼 시간이 없을 때가 또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조금 한가할 때는 이제 카톡을 좀 볼 때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바쁘면은 전화도 옳게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어제는 다행히 전화는 받았고 카톡은 볼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그 공문이 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난 12시 조금 지나서 카톡 내용을 보니까, 김해 갑에는 김섬신님 게스트였고, 김해 을에는 김성용님이 이제 공천을 받았고, 아마 그 안종규 위원장님께서 대국적으로 크게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 서구 동구는 이제 제가 이렇게 공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받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무거운 또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참 반드시 당선이 되어서 총재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부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좀 갔다 왔습니다. 본 후보 등록하는 날이 26일하고 27일인데, 그 날이 이제 이틀간 하는데, 이틀 동안에 하려면은 너무 바빠서 안 돼요. 특히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서류가 11가지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11가지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를 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틈틈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서류는 다 준비를 해서 이미 제출을 했고, 꼭 필요한 것이 정당 후보자 추천서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원본으로 온 것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게 아직 받지를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타금 무통장 입금표, 이것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만 이제 제출하면은 후보 등록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처음 해보니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그리고 이제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할 때에 처음을 해봐서 상당히 좀 서툴렀고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하고 후보자 등록 공개 자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기재를 했고, 또 재산 신고 사항도 완벽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제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하는 그 추천서, 그리고
국회의원에 나가는데 1,500만이 필요하죠. 기타금. 그런데 300만 원을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때 제출했으므로 잔액 1,20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했다는 그 입금표, 그것만 제출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벽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자형 선거 공보가 또 이렇게 있어요. 뭐 책자형 선거 공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산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는 13개의 이제 주민센터가 있죠.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죠. 거기가 있고, 동구는 12개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합하면 25개인데 25개 전부 다 선거 이제 벽보하고 선거 공보지를 이렇게 그 원하는 그 수량을 그 정한 그 날짜에다가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27일 돼야 그 기호가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기호가 부여돼야만이 이제 그 인쇄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28일, 29일이 또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기호를 부여받고 인쇄를 해가지고 31일 까지, 아니 4월 1일 날까지 이렇게 배부를 하려면은 상당히 촉박을 해요. 상당히 좀 촉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1월 8일 날부터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1월 7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1월 8일부터 이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월 8일, 1월 9일 요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발소라든지 미용실 또는 사람이 있는 곳, 요런 데는 가서 이제 그 우리 33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제 33가지 정책 뿐 아니라 가장 그게 주요한 공약, 크게 봐서는 이제 가계부채 탕감하고 국민배당금 지급이죠. 그것을 이렇게 틈틈이 이제 알렸습니다. 알리는 과정에서 어떤데 남부민동 그 절에 갔더만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4월 초 파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을 달기 위한 어떤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지도 털어내고 그거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여러 참 보살님이라 그러죠. 여성 신도를 보살님이라 하니까 보살님들께서 한 10몇 명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명함을 다 주고, 그죠? 가계부채 탕감 및 국민배당금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진짜 엄청 내가 뭐라 그러나 대환영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반대에 그것은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영을 받은 그 반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치워라.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당장 꺼져라 시켜 소금 안 뿌린 게 천만다행일 정도로 그런 낭패를 당하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이제 그 경로당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할머니들이라서 보통은 이제 60대는 없고 보통 한 80대가 많지요. 할머니들 75세 이후로 한 80대 90대 이랬는데, 그 할머니들마저도 내가 이제 공약을 바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치워라 치워 이렇게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떻게 굉장히 참 혹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결처럼 꾸준히 밀고 나갔죠.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말을 좀 알아듣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면은
그 명함을 이제 돌리면은 아이고 받았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입니다 이러면 허경영 이러면서 엄지손을 치켜 세우면서 적극 지지한다는 표시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예, 지금도 이제 그 18세 이상 우리가 이제 151석이 이번에 이제 되면은 18세 이상은 1억 원씩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말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한꺼번에 거절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명함을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명함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명함을 이제 받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낮에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요, 정말 우리 한국의 문제만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참 진짜 이태리도 그 문제가 아주 우리는 심각하고, 미국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미국도 지금 그 카나다하고 또 밑으로 멕시코하고 국경을 이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차단을 해버렸죠 이미.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 어느 한 나라도 지금 성한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도 제가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은, 이번에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지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세게 강하게 불어닥칠 거다. 이거는 세계 정치 역사상, 세계 인류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바람이 불 거고, 우리 국내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바람이 불 거다. 네, 그런 이야기는 몇 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압승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어떤 신의 섭리 차원에서 큰 바람이 불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압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정말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금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우리 생활 주변 전체를 이렇게 강타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 갔다 왔지만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거의 같은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냐 이러면은 검은방을 들어가는데 또 어떤 세탁소나 약국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스크 안 낀 사람은 거기에 출입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현상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똑같아요. 전국이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한 나라도 말이에요, 성한 나라가 없어요. 이것이 올 총선에,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특이한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인당 처음에 1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했다가 그 돈이 적다, 그래서 그 2배로 24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줘야 지급을 해서 결국 경제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총재님의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 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변에 그 명함을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면은, 뭐, 명함 주고 홍보하는 시간이 불과 뭐 몇 초, 1, 2초, 그밖에 안 되죠. 2, 3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명함을 주면서, 사실상 사람들이 참, 명함을 받기를 꺼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마지못해서 받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말을 길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는 것에도 고마운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함을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접촉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달하니까 받아주니까 고맙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굉장히 이어서 매우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 꼭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그 명함 뒤에 있는 33가지 공약, 그 주요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도 저녁 때 어떤 분이 이야기를 길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또 어떤 여성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뭐 2시간, 3시간 해도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분이 저보고 명함을 좀 달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또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명함을 이렇게 제가 유권자님한테 드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은 유권자님께서 또 제 명함을 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달하지 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분이 그 가게를 하시는데 신발 가게를 하시는데 그 벽면을 보니까 수건에 보니까 이제 불교에 관한 그런 글귀가 있어서 내가 불교 신자냐 물어보니까 한평생 이제 불교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교 신자들은 반야신경을 이렇게 잘 암송을 하고 뜻의 의미를 새기고 그렇게 하니까 반야신경 가지고도 서로 이야기가 서로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또 결국 가서 이제 총재님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금 난조우의 일이고 허경영 총재님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이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살리실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만 잘 살리는 그런 5년 임기의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여자라면 저분이 한테 내가 마음을 열어주지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거는 뭐 실제 맞는 말이에요. 나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전 인류를 다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실 분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적극 지지하고 이분께서 창당하는 국가혁명배당금 작업에 미력하나마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그 허경영 총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하게 되고 또 공천도 받았고 또 열심히 해서 참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총재님의 손과 발휘되어서 정말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보수고 무특권으로 나간다. 이 이야기도 내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듣던 분들이 조금 의심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무보수다. 정말 무보수로 나간다. 그리고 무특권이다. 특권 하나도 없이 나간다.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공무원 생활을 제가 이렇저렇 한 30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저는 뭐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고 이러기 때문에 뭐 제가 무보수를 해도 얼마든지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참 국회의원 선거가 8, 9, 10, 딱 25일 남았네요. 25일 뒤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뀜으로써 전 세계가 바뀐다. 그 이야기도 제가 아주 많이 쓰는 용어고, 우리나라는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다.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원시반본에서 다시 황제가 출현하는 때가 왔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중산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쓰는 그 멘트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방법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김해을 지역은 제가 자칫하면 출마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구역이었어요. 김해 갑은 맨 처음에 임성수 선생님께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적었는데, 김해을 지역은 저하고 안 위원장님께서 안종규 위원장님께서 이제 서로 이제 양보를 했는데, 결국 이제 안종규 위원장님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는 그 꿈을 접었는데, 하여튼 장기표 선생님께서는 뭐 지금 이제 당선을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이제 갔기 때문에 당선을 좀 낙관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 사유로서는 워낙 이분이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장기표 선생님 하면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장기표 선생님 하면 거의 다 알아요.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또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좀 못하는 부분을 이분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너무나 이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표는 민주당 아니면 쉽게 말해서 옛날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금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 이건데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표가 오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장기표 선생님은 이제 그분이 당선을 이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봉규 TV, 고영신 TV, 신의 한수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제 잘못한 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한평생을 정말 국민들이 잘 살게끔, 행복하게 또 자아실현을 완성하는 그러한 사회, 또 신문명 사회가 이제 다가오니까 거기에 맞추는 이제 정치혁명을 하시겠다 이제 이래 하시는데, 그러면서 당선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지금 현재,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나오는 당이거든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통일하는 당이에요. 전 세계를 통일하는 당이고, 이 당의 대표님이 누구냐,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신인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신인이다 이러면은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똑같이 생겼고 말이야. 좀 그 사람 휘황한 사람 아니가? 선거법 위반으로도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신인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주 허경영 총재님을 피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이 아직까지도 국가혁명배당금당과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언급을 하려면은 그 본인이 자기가 성인의 마음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참 성자의 마음, 성인의 마음이 되어야만이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신경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처경용 총재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 학력은 상당히 높고 좋은데, 그분들이 뭔가 삼독에 찌들려 있다 이 말이야. 탐진치에 찌들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깊게 심도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 자기가 몇십 년 전에 무슨 어느 대학을 나왔다 거기에다가 매이 가지고 말이야 더 이상 그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고. 그게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금융고시 합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 2년 좀 다닌 문교 인가가 나지 않은 그런 신학교 2년 다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저한테는 있어요.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정산도 강정산에 대한 그 공부란 끝없이 해도 거기에 들어서 좀 더 깊은 그것을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인이신 허경영 총재님께서 만드신 당이고,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압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요. 정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18세 이상 지급 151세 이상 됐을 때 18세 이상 중산층까지 빈민층, 서민층, 중산층까지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반신반의 또는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5일이 지나면은 이것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보니까 벚꽃이 이렇게 일부는 폈더라고요. 일부는 피고 아직 대다수는 피지 않았죠. 필랑말랑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하루하루 지나면은 벚꽃이 활짝 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뒤에는 진짜 벚꽃이 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은 벚꽃이 지죠. 벚꽃이 집니다. 그러니까 4월 5일쯤 되면은 벚꽃이 져버리고 4월 15일쯤 되면은 벚꽃이 언제 있었느냐 이렇게 되어버려요. 아마 25일 뒤에는 엄청난 또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바람이 세게 불이라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압승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잘 살게 되고 총재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총선이 바로 대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151명 이상이 당선이 되고, 그 당선된 국회의원님들께서 6월 달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법을 만들어서 18세 이상 중산층 이하 모든 국민들에게 1억 원씩 지급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완전히 신바람이 날고 대한민국이 전체가 떠들썩거리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거의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 되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는 정말로 하늘을 찌르고 우주를 찔러서 정말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는 대단하리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지 않는 본시험 본태양 허경영 총재님께서 청와대에 정말 떠밀려서 입성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될지는 모르죠. 총재님께서는 공인이시니까 2년 뒤에 공식적으로 2년 뒤에 이제 입성할 것이다 이러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평론가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사주라든지
구군을 예측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을 합니다. 이 말까지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크게 뭐 괜찮을 겁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단상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필요한 서류를 거의 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거의 다 이제 기재를 다 했고, 오후에는 이제 벽보 및 공보 자료 그 수령증을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미리 작성해놔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어놨어요. 하는 방법도 다 물어가지고 이래서 30일이나 31일 날에 아마 27일 날 3월 27일 날 기호가 나오면은 3월 28일 날 하루 종일 인쇄해가지고 29일 날 수령해서 30일부터 이제 돌리면은 아마 빠르면은 31일에 마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은 30일 날 다 송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늦어도 31일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영상 일기를 찍어 보았습니다.